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목요일입니다. 굿모닝 글로벌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좀 아쉬웠습니다. FOMC 결과에 주목하는 가운데 장중에 특히 장 막판에 낙폭을 확대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나스닥은 1.5%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9월 FOMC 예상했던 대로 결대로 갔습니다. 99%가 모두 예상했던 것처럼 일단은 기준금리 동결이 됐습니다. 5.25에서 5.5%로 멈췄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던 것처럼 추가 인상 여지 여전히 남겨뒀습니다. 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좀 강하게 반응을 했어요. 시중금리, 특히 2년물 국채금리가 5.165%까지 급등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기준금리의 영향을 가장 직결적으로 좀 받는 금리이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왔던 것 같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4.397%, 사실상 4.4% 찍었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예상했던 대로 결대로 갔는데 왜 이렇게 금리가 좀 강하게 반응을 했을까? 사실 올해에 대한 전망은 그대로 유지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원래 6월 점도표부터도 우리가 올해는 한 번 더 올릴 수 있겠구나를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내년에 대한 전망치가 좀 달라졌습니다. 6월에 공개됐던 점도표에서는 내년 전망치가 4.5에서 4.75% 정도로 중앙값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공개된 건 5에서 5.25%로 이게 높아졌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금리가 5.25에서 5.5인데 내년에도 계속 5.0에서 5.25를 유지한다는 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었죠. 그리고 특히나 지금의 고금리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시장은 좀 아쉽게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미국의 경제 전망치 역시 상향했습니다. 6월에는 1%를 예상했었는데요. 이번에는 2.1%까지 2배 이상 높아졌죠. 이 부분은 달러 인덱스에 그대로 작용이 됐고요. 달러 인덱스 105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시장의 성장주에 부담이 되는 요인들이 금리, 달러 다 같이 작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럴 때는 매파적 동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파월 의장이 나와서 비둘기파적인 발언, 또 질의응답 요걸 통해서 좀 분위기를 누그러뜨려 주는데 그 기대감의 장중에 조금 올라오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지수가. 그런데 나와서 했던 얘기는 연준은 앞으로도 자산 축소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연내 금리 인상 추가로 가져갈 수 있다. 필요하다면 할 것이다. 라는 원론적인 답변에 불과했고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들어왔어요. 지금 유가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파업 이슈라든지 그리고 셧다운 우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금리 인하 조금 더 빨리 당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의 질문이 들어왔는데 유가 보고는 있지만 그리고 최근에 핵심 물가 떨어지고는 있지만 유가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물가가 계속 떨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좀 더 봐야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도 금리 상승세도 사실은 지금 수급 이슈가 조금 더 클 뿐이지 물가 때문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라고 개의치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M7을 비롯한 테크주가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장 막판에 낙폭이 좀 커졌습니다. 그리고 다우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일부 방어주들의 상승이 조금씩 상승폭이 깎이면서 결국에는 다우까지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9월이 힘들다라는 얘기는 좀 듣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저 같은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결과로 남을 것 같네요. 대응 전략 관리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 굿모닝 글로벌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이번에는 미증시에서 있었던 종목별 메가 이슈들 정리해드리는 메가3 시간입니다. 먼저 핀비즈맵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매파적인 연준의 입장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엔비디아가 3% 가까이 하락했고 인텔은 4.5%, AMD는 1.25% 하락 마감했습니다. 빅테크주들의 흐름도 좋지 못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4%, 애플이 2%, 알파벳이 3%, 아마존이 1.7% 하락했습니다. 핀터레스트의 주가는 투자자들의 날을 맞아 경영진이 앞으로 매출 증가율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면서 3% 올랐고요. 마케팅 자동화 플랫폼인 클라비오는 고물가 대비 20% 넘게 치솟는 등 뉴욕 증시에서 화려하게 데뷔식을 치렀는데요. 한편 전날 나스닥에 입성한 인스타카트의 주가는 10%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식품업체 제너럴밀스의 주가는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보합권 마감했고요. 보잉은 중국 내 항공기 수요 전망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보잉 측은 중국의 경제 성장에 힘입어서 상용 항공기 수요를 상향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주가는 1%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미 항공기 제조업체인 텍스트론은 버크셔에서웨이 소유인 넷제트의 제트기 1,500대 추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고요. 주가는 약 5% 올랐습니다. 그럼 오늘의 메가3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테크주 아이폰 15가 중국 판매가 성공적인지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소비주 그리고 자동차주들 소식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애플이 공개한 신제품 아이폰 15 시리즈에 대해서 수요가 부진할 것이다, 아니다, 견고할 것이다 라면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중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과정에서 아이폰 15 주문량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향후 애플의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는데요. 중국의 아이폰 판매 채널을 조사한 결과 아이폰 15 주문량이 전년 동기와 대비했을 때 약 5%가량 감소했고 프로 시리즈까지 합쳤을 때에도 주문량이 전년 대비 약 4%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중국 경기가 위축이 되면서 중국 소비자들의 지출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중국에서의 아이폰 판매가 부진할 것이고 애플이 잠재적으로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반면 모건 스탠리는 중국에서의 아이폰 15 시리즈 수요 조사 결과 주문 이후 대기 시간이 아이폰 14 시리즈와 대비해서 길게 나타나는 등을 미뤄봤을 때 단기 성적이 견고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고요. 중국 관영 통신사들의 보도를 봤을 때도 중국 내 아이폰 15 선주문 수요 역시 탄탄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애플이 아이폰에서 주식 거래 기능 출시를 고려했지만 지난해 시장 상황이 악화가 되면서 이 프로젝트를 중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애플이 골드만삭스와 협력해서 주식 거래 기능을 개발 중이었고 인프라가 대부분 구축돼 있었지만 시장이 침체가 되면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소비주들 소식 보겠습니다. JP모건은 미국 할인 소비업체인 달러 제너럴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목표가는 기존의 132달러에서 116달러로 낮췄는데요. 전날 종가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핵심 구매층인 저소득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박을 받고 있고 저축 감소, 정부 지원 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자금 대출 상환, 금리 인상 및 유가 상승으로 중산층의 초과 저축액이 올해 말에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이 됐습니다. 달러 제너럴 주가는 올해 들어서 이미 50% 이상 하락을 했고요. 이번 달에만 16% 가까이 하락한 바가 있는데요. 간밤 달러 제너럴 주가는 장 초반 하락세를 보이다가 0.5%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룰루레몬은 리드햄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하고 전날 종가 대비 18.34% 상승 여력이 있음을 의미하는 목표가 470달러를 제시하자 1.9% 상승했습니다. 리드햄은 기술 혁신 가속화로 수요가 증가하고 또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대형 자동차 기업들에 대한 파업 소식 가져왔습니다.
포드가 미국에서는 파업이 진행 중이지만 캐나다에서는 노조와 잠정적인 합의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화요일 밤에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면서 노동 파업은 잠정 중단이 됐는데요. 이 캐나다 노조인 유니프로는 전미 자동차 노조협회와는 완전 별개의 노조로 약 18,000명이 속해 있는 단체입니다. 합의된 세부 사항이 바로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유니프로 회장은 이 합의가 자동차 노동자 이익을 위한 것임을 믿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메가3였고요. 이번에는 자세한 시장 이야기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